오는 7월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을 밝힐 성화가 오늘 오전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도쿄올림픽 성화 관련 행사는 대부분 무관중으로 치러졌고 규모도 대폭 축소됐습니다. 도쿄올림픽의 정상 개최에 대한 회의론 속에 성화가 개막식까지 타오를지 관심입니다. 스포츠부 김재형 부장 자리했고요. 이경아 도쿄특파원도 중간에 연결해서 도쿄올림픽 전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도쿄올림픽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화가 지난 12일이죠. 이제 네. 그리스에서 채화됐는데 오늘 일본에 도착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이제 오늘 오전에 일본 미야기현에 있는 해상 자위대 기지에 도착을 해서 지금 전시가 될 예정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12일 이제 채화가 됐고요. 어제 일본 조직위에 인계가 됐는데 아시는 것처럼 사실 성화 채화 자체부터 해서 올림픽이 시작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채화도 무관중으로 치러졌고요. 그리스 내 봉송 행사도 초반에 시작은 됐습니다만 역시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아예 봉송 행사 자체가 취소가 되는 그런 좀 초유의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네. 어제 열린 이 성화 인계식 역시 무관중으로 치러졌어요. 애초에는 도쿄 조직위원회에서 가서 이제 성화를 받기로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면 격리 조치를 당해야 되거든요. 보통의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예외 규정을 둘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예외 규정 자체를 두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리스나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성화가 도착을 했고요. 26일부터 이제 일본 후쿠시마의 제이빌리지를 시작으로 일본 내 봉송 행사를 시작할 텐데요. 이 일본 제이빌리지 성화 출발 구간인 이 일본 제이빌리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당시에 사고 대책본부로 사용됐던 곳입니다. 어쨌든 지금 WHO가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까지 선언한 상황이고 전 세계 각국이 상황이 좋지 않은데 IOC나 도쿄 조직위원회는 이런 올림픽 강행 의지에는 변화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이죠. 이 선언 전까지 IOC가 도쿄올림픽 일정 변경의 변수를 제시했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팬데믹 선언이고요. 두 번째가 각국의 여행 제한 조치입니다. 지금 다 취해진 상황이죠. 하지만 IOC는 여전히 좀 기다려보자라는 입장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IOC가 최근 3일간 이례적으로 연쇄적으로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올림픽 어떤 종목의 수장들, 그리고 선수위원, 그다음에 각국 올림픽위원회 대표 등이 차례대로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먼저 회의 결과를 설명한 토머스 바우 IOC 위원장 설명부터 들어보시죠. Everybody realized that there we have still more than 4 months to go, and we will address this action. We will keep acting in a responsible way. In the interest of the athletes.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제 이게 IOC의 기본적인 입장인데요. 애초에는 이 회의에서 올림픽 연기라든지 어떤 도쿄올림픽에 대한 즉 플랜 B가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사실상 IOC가 정상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에 좀 불과하게 됐는데요. IOC 입장을 지금 정리하면 그래픽 보시듯이 예정대로 올림픽을 개최하고 개막까지 아직 4개월이 남았고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없고 선수들은 책임감 있게 준비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지는 남겼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매일 상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고 예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지금 예외적인 상황이다라면서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일단 여지는 남겼습니다. 일단 지금 IOC 입장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핵심은 현재 입장에서는 그대로 그대로 이제 개최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IOC가 얘기하는 대로 아직 이제 3월 달이니까 넉 달 정도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건 있지만 지금 이제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7, 8월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IOC가 강행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현실적인 지금으로서의 대안은 이제 대회 연기인데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을로 올해 연기를 하는 방안과 1년 연기하는 방안, 2년 연기하는 방안인데 일단 도쿄 올림픽의 개최 협약서만 놓고 보면요. 올해 안에 개최를 못할 경우는 취소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후로 만약에 올림픽을 연기할 경우는 협약서를 다시 체결해야겠죠. 아까 이유를 물어보셨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올림픽 이후에 촘촘한 스포츠 일정입니다. 이 스포츠 일정은요. 각 해마다 굉장히 촘촘하게 아주 아주 세밀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겹치지 않는 선에서 일정이 짜여져 있는데 이 올림픽 일정을 연기하는 순간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스포츠 일정들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되고요. 이 스포츠 경기는 결국
중계권, 돈과 연결이 되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내 지금 3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연내 연기할 경우는 9월이나 10월, 1년 연기할 경우는 내년 7월, 2년 연기할 경우는 2022년 7월인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픽을 연기할 경우는 다른 스포츠 대회의 연기가 불가피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렇다면 1년과 2년 연기했을 때 어떤 경기들이 있느냐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올해 9월이나 10월 가을에 연기했을 경우는 가장 큰 게 이제 미국 프로스포츠 포스트 시즌이 있고요. 네. 내년 같은 경우는 8월에 세계 육상 선수권이 네. 바로 잡혀 있고요. 2년을 연기했을 경우는 겨울에 동계올림픽, 가을에 아시안 게임, 겨울에 카타르 월드컵까지 뭐 정말 대형 이벤트들이 줄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야 되고 이런 조정 작업들을 해야 되는 주체가 결국 IOC가 될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연기 자체는 굉장히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연세 회의에서 연기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던 것도 결국 이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바로 이 스폰서 계약인데 보통 올림픽 스폰서 계약이 4년 단위라거든요. 네. 자, 그러면 내년으로 연기했을 경우는 지금 이번 도쿄올림픽 스폰서 계약을 한 업체들은 대부분 올해까지가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죠. 내년으로 연기할 경우는 그 계약이 연장을 해줘야겠죠. 네. 그런데 내년부터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계약이 새롭게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쪽 새로운 계약자와 기존의 계약자 간의 이해가 충돌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까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IOC 입장에서는 연기라는 카드는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해결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 네. 거군요. 네, 네. 지금 뭐 물론 아직 4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앞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금전적인 문제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결국은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만 네. 실질적인 이유는 바로 그 자본, 돈, 네. 금전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자, IOC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IOC 수익의 70%가 중계방송 중계권에서 나오는데요. 네. 도쿄올림픽 중계권만 지금 추정치가 3조 6천억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이 수익을 IOC가 올림픽이 끝나게 되면 각 경기단체 그리고 국가별 올림픽위원회 수익을 배분하게 됩니다. 네. 이른바 낙수 효과죠. 자, 그런데 리우올림픽 때 각 단체별로 줬던 게 6,700억 원 정도를 배분해 줬으니까 네. 각 종목 단체별로 환산을 하면 산술적으로 한 300억 원 이상을 네. 갖게 되는데 인기 스포츠는 괜찮습니다만 비인기 종목이나 군소 종목들은요. 이 수익 배분을 가지고 4년간 운영비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수익금을 올림픽이 취소되거나 다른 변수가 발생해서 받지 못할 경우는 네. 지금 일부 종목 단체들은 파산을 선언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김재영 부장이 정리를 해줬는데 그럼 일본 현지 연결해서 그곳 분위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오전에 열린 올림픽 성화 도착식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성화 도착식은 오늘 오전 11시 20분 일본 미야기현에 있는 항공자위대 기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현지에는 강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였는데요. 거센 바람 속에 도착한 올림픽 성화는 개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진 도쿄올림픽의 모습과 닮아 보였습니다. 성화 도착식은 원래 1000여 명이 참석해서 국민적인 축제로 치를 계획이었는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도쿄올림픽 조직위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조용히 열렸습니다. 도착식의 하이라이트로 기대를 모았던 게 항공자위대 고개비행단이 올림픽 마크를 하늘에 그리는 그런 이벤트였는데요. 이것도 바람이 거세다 보니까 이 올림픽 마크가 제대로 보이지 않은 채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성화 봉송 행사가 취소됐었는데 일본에서는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까? 네, 성화 봉송은 오는 26일부터 후쿠시마 현에 있는 제2빌리지를 출발해 121일 동안 일본 전국을 돌게 됩니다. 성화 봉송 주자로만 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원래 이 성화 봉송이라는 게 올림픽 열기를 고조시키는 이벤트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 진행되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이번에는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는 자제하라는 정부 방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성화 도착식도 그렇고 봉송 행사 역시 필수 인원만 참석한 채 조용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화는 앞으로 일주일간 후쿠시마와 미야기, 이와테현에서 부흥의 불꽃이라는 이름으로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 세 개 현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인데요. 이번 전시는 도쿄올림픽을 대지진을 딛고 일어선 부흥올림픽으로 치르겠다는 아베 정권의 의지가 강하게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올림픽 개최를 둘러싼 여론도 연기하는 게 낫다 이런 쪽으로 기울었다면서요. 네,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국민들 다수가 올림픽 연기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4일과 15일 아사히 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올림픽을 연기하자 이런 의견을 보인 사람이 63%였고요. 예정대로 치르자는 입장은 23%에 머물렀습니다. 지난 17일에 나온 교도통신 여론조사 결과도 올림픽을 예정대로 치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69.9%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일본 내 올림픽 관계자들도 하나둘씩 연기를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다카하시 이사가 1, 2년 연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을 한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오늘은 일본 올림픽위원회 야마모토 카오리 이사가 선수들을 생각한다면 연기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올림픽을 연다고 누가 기뻐하겠나. 이런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야마모토 이사는 다들 이런 상황을 알고 있지만 말을 못하는 분위기가 조직위원회 안에 있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내놨습니다. 아베 총리가 대회 강행 의지를 수차례 밝힌 것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국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아베 총리가 이처럼 정상 개최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는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지난 리우올림픽 폐막식 당시에 슈퍼마리오 모자를 쓰고 연단에 등장한 아베 총리의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국가 원수로는 참 이례적인 퍼포먼스였는데요. 아베 총리에게 이번 도쿄올림픽은 대지진 이후 침체된 일본 사회가 다시 부활했음을 선언하는 일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지난 11일에 열렸던 동일본 대지진 추도식에서도 이런 의지를 강하게 밝혔는데요. 화려하게 또 성공한 올림픽으로 마감한 뒤에 국민 여론을 움직여서 자신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추진해온 개헌을 이뤄내겠다. 이런 꿈도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자민당이 올해 가장 중요한 활동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개헌 추진입니다. 아베 총리는 내년 9월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개헌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뜻을 이미 수차례 밝혔고 또 임기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지금으로서는 둘 다 어려워 보입니다. 우군으로 믿었던 트럼프 대통령까지 연기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상황에서 정상 개최만을 고집하는 것도 곧 한계에 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유럽에서 폭발적인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본 상황도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경화 특파원이 있는 도쿄는 안전한 겁니까? 네, 어제 밤 늦게 일본 정부의 전문가 회의가 내놓은 입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폭발적인 감염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고를 내놨는데요. 일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곳 도쿄입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경고한 이유는 최근 감염 추세를 조사해 봤더니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들이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증세가 심한 사람을 우선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또는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사람들이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사회 곳곳에 바이러스를 확산시키고 있을 가능성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오늘 오전 통계를 기준으로 1,674명입니다. 하루 전보다 39명 늘어난 수치인데요. 일본 내 검사 건수가 전국에 걸쳐 하루 1,000여 건에 불과한 상황에서 실제 확산 상황을 알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도쿄올림픽 취소는 일본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테고요. 연기를 하게 되더라도 풀어야 할 문제가 만만치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일단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 그리고 시설 확보의 문제, 또 하나는 일정 조정의 문제입니다. 비용의 문제는 그 연장되는 기간만큼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비, 그리고 그에 따른 인건비, 또 올림픽 행사에 대한 홍보비 등의 비용이 계속 추가가 되겠죠. 또 대회 운영에 필요한 경기장 등도 시설 예약을 다시 해야 되는데 과연 원하는 기간에 이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또 내년에 열 경우는요. 당장 올림픽 기간에 세계 육상 선수권과 세계 수영 선수권 이 두 개의 국제 대회가
일정이 겹치게 돼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뿐 아니라 5,600가구 정도 되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입주도 당연히 늦어지게 되기 때문에 계약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한 증권사는 대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일본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이 89조 원에 이를 것이다. 이런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연기의 경우는 변수가 여러 가지라 손실액을 추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회 취소든 연기든 일본이 입게 될 유무형의 손실은 막대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고 있는데도 일본 정부가 쉽게 연기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는 속내도 이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도쿄 이경아 특파원 연결해서 일본 현지 분위기 짚어봤습니다. 이제 김재영 부장과 다시 한번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다른 대형 스포츠 이벤트도 있고 중계권도 있고 지금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쿄 올림픽 개최 논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지난달 말에 이 딕파운드 IOC 위원, 이 위원이 한 발언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도쿄 올림픽의 어떤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한 인물이거든요. AP통신과 인터뷰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도쿄 올림픽 개최가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관계자들은 연기나 개최 이동보다 대회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했고 당시 시한으로 5월을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본이 만약에 이제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면 WHO나 IOC 차원이 아닌 일본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위원이 무게감이 다른 인물입니다. IOC 부위원장을 지냈고요. 최장수 위원이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IOC의 속마음을 에둘러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 정리하자면 지금 상황에서는 IOC 입장에서는 취소든 연기든 뭔가 일정 변경에 있어서는 IOC가 결정하기보다는 WHO는 이미 결정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 정부가 결정을 해라라는 부분들을 좀 암묵적으로 어떤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또 미국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중계권 수익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계권 수익의 또 70% 정도가 미국 MBC에서 나오게 되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지난번 수영 결승전 시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리오올림픽 때는 수영 결승전이 밤 10시에 열렸고요. 이번 도쿄올림픽은 오전에 열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 프라임 시간대 타임에 중계방송을 하기 위해 중계권을 가장 많이 내는 미국을 IOC가 배려하는 그런 지금 조치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계권 수익이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기하는 게 유리하겠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팬데믹 선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무관중 경기보다 1년 연기가 더 바람직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 무관중 경기는 이때만 해도 굉장히 일부 언론에서는 IOC가 논의하고 있다는 정도로 알려졌지만 공식화되지 않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이 발언은 무관중 하지 말고 1년 연기해라라는 걸 압박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이게 되게 재밌는 대목인데요. 아베 총리가 최근에 G7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한 후에 올림픽 연기나 취소 논의는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정상 통화에서 올림픽 연기 방향을 논의했고 아베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바꿔 말하면 일본 정부도 지금 올림픽 개최를 연기하는 방안 정도까지는 이미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올림픽 예선이 지금 파행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훈련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올림픽 개최에 비관적인 여론이 나오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현재 올림픽 예선의 절반 정도가 치러졌고 절반 정도가 치러지지 못했는데 치러지지 못한 경기 대부분이 연기되거나 취소가 됐고 이렇게 되면서 IOC가 원래는 4월 말까지 끝내야 되는데요. 6월 말까지 올림픽 예선을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면 올림픽 예선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예선을 치르지 못한다면 세계 랭킹을 기준으로 올림픽 본선 질주권을 주겠다 했는데 이럴 경우는 공정성이 있겠죠. 어떤 선수는 출전을 하고 어떤 선수는 선발전 없이 출전을 못하게 되니까 이럴 경우는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이미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의 모든 올림픽 훈련 시설은 폐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두 가지 다 폐쇄가 됐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5월, 6월까지 언제 지금 이게 다시 열지 모르기 때문에 선수들의 훈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결국 올림픽 경기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올림픽 개최는 무리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 김재영 부장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